해남 녹청자가 있습니다. 녹청자에 있다가 흙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강진으로 갔는데 강진에 황토가 있습니다. 누를 황제싸고 이런 황토입니다. 그래서 청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거기다가 이제 청자는 해상 풍부가 좋았죠. 그래서 청자가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지나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분청이라고 하는 건데 분청 그때 명목이 없었습니다. 1941년도 개성박물관 관장이었던 고유섭 선생님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지에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흙에 해청사기를 받으니 분청을 받으니까 하얀색을 바르니까 청색이 나온다. 분장을 하니까 청색이 나온다. 그래갖고 분장 해청자기 정말로 분청이라고 하자 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제자인 최승훈 선생님 현대박물관 반장하시거든요. 그분을 해가지고 이제 정양호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청이라고稱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분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회 꽃바에서 전시를 할 때도 분청이라고 칭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게 갖고 온 게 뭐냐? 무한거빗기입니다. 무한거빗기라고 하는 것은 무한다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흙이 까맣니다. 이게 적토입니다. 왜 적토? 이 불 속에서 까만 흙을 빨간 흙을 불 속에 지피게 되면은 까맣게 나옵니다. 보기가 싫어요. 이쁘게 분장하는 겁니다. 분장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분장하 덤벙 7가지 기법 중에서 모든 게 처음에 상감청자부터 덤벙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백자화되는 과정이죠. 이게 처음에는 모든 시대에는 다 청자화됐습니다. 청의 형태도 마찬가지. 이게 고려가 망하면서 청자도 쇠퇴하게 되죠. 불교 문화에서 있던 귀족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말 시대라고 그러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활하기 그 아도기죠. 그게 14세기 말에서 15세기 말까지. 제일로 성장했던 데가 활발했던 데가 15세기입니다. 그때 간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전에 대신 물건들을 상납하게 있어요. 무안에 나옵니다. 내 섬이라고. 이 간료입니다. 무안에 있어요. 근데 통살적으로 7가지 방법들이 다 있는데 무안에 다 나옵니다. 어디 서시묘에 정들이 서시묘에 가면 층층마다 쌓여져 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오래된 거죠. 이 층층이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다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3대 다완을 일본에서 많이 취해요. 첫째 기획권, 둘째 고우권, 셋째 무한. 근데 이 3가지 다완 중에서 무한권 제일로 칩니다. 왜냐하면 화장토나 이런 게 대비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무한 흙은요, 적토는 차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요. 김해에 지금 일본의 우에노 박물관에 국보 1호로 되어 있는 다완이 있어요. 이거는 김해 건데 이 다완에다 묵으면 차맛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에 있는 친구 도자기하는 친구한테 이제 여기서 적토를 1년에 한 번씩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일본,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왜 국보 1호로 주냐? 우리나라 다완하고 인천 다완하고 중국 천목다완이 있습니다. 이 중국 천목다완은 천목산을 유학을 만들어가지고 까맣게 나오는데 거기서 철분들이 튀어가지고 울굴을 형성하는 그런 다완이 있어요. 이게 최상이라고 칭하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완하고 일본 다완을 이걸로 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분청을 무시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사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막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은 회의를 많이 했대요, 고심을. 근데 조선인들은 몰랐지만은 우리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칭하자 해가지고 국보에도 정했습니다. 공예품으로. 중국부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때는 막사발해갖고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부분 가마에서 꺼내면서 많이 깨고 있죠.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예? 예술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문헌에는 나와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금 돈 대신에 물품을 올려보느라고 했는데 간여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최상품을 상납을 안 했어요. B급을 상납했습니다. C급은 깼어요. 이 문헌이 있어요. 이 문헌을 가지고 TV가 발달되면서 이걸 깨는 겁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PD는 이슈를 줘야 돼요. 화면에. 여기 또 한 가지는 작가는 내 희소성이 있어요. 시청자는 정말로 이거 충격적인 거죠. 왜 빈자를 느꼈느냐. 여기다 이제 플러스 된 게 결론은 뭐냐면 정말 도자기는 귀하게 만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모르지만은 일본에서 이렇게 기재하고 들어가면은 노예가 나가면은 그 세관 직원들이 물건들을 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도자기는 귀하다라고, 도자기는 귀한 사람들이 만들고 특별한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할 것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좋아서 했던 거니까.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데, 이것을 지금 상품은 어디로 들어가냐? 지방 호족들한테 들어갑니다. 호족들한테 들어가고 상품 가고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들은 36년 동안 있으면서 다 가져갔어요. 일본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우에노 박물관이나 오사카 동양박물관 가면은 우리나라에 깜짝 놀랄 국보들이 많아요. 이걸 지금 못 찾아오고 있는 거죠. 못 찾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무안이 그만큼 분층이 중요하냐? 아까 지금 흙이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 때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다가 주문을 많이 했어요. 야마다 만기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만들어갔다고 주문해가. 지금 그것들이 국립박물관에 많이 들어가 있고, 왜 무안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 작품을 구입을 했냐면은 흙이 좋습니다. 분청 맛이 제대로 나와요. 분장 맛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했던 부분인데, 우리들은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그 가마터들이 운남이나 그 다음에 저기 성내리 그쪽 다 가보니까 옹기 가마터로 다 변했던 거예요. 옹기 가마터 변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라진 건데, 마지막 강좌에 보니까 이게 맛과 멋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실은요, 맛이 문화를 창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부터 청술이나 이쪽부터 갯벌이 있어요. 지금 모든 게 간척지로 되어가지고, 유담동, 원본동은 다 됐는데, 이 갯벌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젓갈문화잖아요. 젓갈을 담아야 해도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걸 담아가지고 놓은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무한후로 이 적토를 하게 되면 맛이 있어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맛이, 그 다음에 식단이 먹거리 좋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근거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무안에 이 지형을 보면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영산강이 출발하는데 용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영산강 하수원 나중에 쭉 거치다가 목포해안 운남반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그 상황 중간에 층달산이 있습니다. 층달산은 높지도 않지만은 높고 낮고 넓어요. 낮고 넓은 대신에 산림이 많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자, 왼쪽은 영산강, 오른쪽은 바다. 모든 게 다 접해있는 최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법천사는 뭐 저기 그 우리 시인들이 뭐 한 번에 통달했다고 하고 생달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저기 구암이 여기가 탕포입니다. 그 다음에 남초등학교 길은 탕제예요. 그 다음에 올선이셔서 올선이가 있는 건데 옛날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좀 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뚝 옆에 그 비석이 뭐냐면 스님들이 신도들을 거기로 다리를 놨던 기념으로 하는 비석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올선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땅속에 옆에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워놨죠. 뚝 옆에다가. 그만큼 이쪽에 왕래가 많았던 거고 산세가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태봉이 저쪽 뒷자리가 당나라 황태자가 왔죠. 태어나가지고 태를 묻어서 태봉이라고 그래요. 그건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구암에 저 위쪽에 보면은 텅텅거리는 산 우회가 이제 여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릇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릇들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청자를 만들었던 간녀에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면서 무안으로 건너오고 고흥 쪽으로 남쪽으로 갑니다. 두 부로 갈라지는데 그쪽은 흙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근처에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고흥이라고 하는 데는 좀 발달이 많이 됐는데 기계 쪽은 별로 나중에는 좀 안 됐죠. 일본 지리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많이 했다면서 고비키라고 하는 그 지형성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무안에서 발달했던 해서 여기서 이제 성장하고 제대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이 성달장이 다 안고 있었어요. 무안에서 위에 고지에서 있다가 점점 내려다 보면은 가마터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면은 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산 등성이 나지막 자는데 보면 나무가 많이 안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가마터자리예요. 대부분 10종 8종 그렇습니다. 밑에가 다 땅들이 저기 그 가마에 집혀져 있어가지고 꽂혀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높은 큰 나무가 안 자라요. 이런 부분들 많은데 그 외에 있는 가마터들이 초창기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은 상감 근처들이 많이 나와요.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나오고 운남 뭐 성내리 이쪽은 조금 이제 덤벙이 많이 나옵니다. 백자화 되어가는 과정. 근데 제가 아쉬운 게 그 생각만 조금 제가 아쉬운데 일본인들이 제 작업장을 미친다면 꼭 찾아와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마터를 보고 싶어 하지만은 옛날 가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일본인들은요 옛날 가마터 가면 덜 익은 유약이 안 녹은 게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뗍니다. 불을 다시 떼가지고 다시 사용을 해요. 이제 이걸 뭔 이야기 하냐면은 가마터에 가면은 한 단씩 다 꽉 집어와요. 지금 우리가 가마터가 이렇게 무안의 가마터가 지금 제가 알기에도 제 논문에도 12개인가 있는데 지금도 내가 알기에 4개를 더 발견했어요.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도 광주에 어느 고속공학에서 한 자루를 가져가지고 5천씩 팔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소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한 가마터라도 펜지라도 칩시다. 전혀 지금도 없어요. 올 초에요. 제가 전대 교수하고 무안본청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전대 교수하고 같이 절차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장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제가 세계적인 분청 문화재를 만들 자신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뭐 쪽에 이제 친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답을 한번 주십시오. 부담입니다. 제가 실은 공수를 찾아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일단 경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관 교수랑 그냥 기다립시다 라고 한 부분이에요. 지금 급선무가 제가 아무리 지금 무한분청이 일본을 유명하고 한다 하지만은 우리 무한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무한의 분청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알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야마다만 기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무한 좀 잘 깨집니다. 원형이 별로 없어요. 샷도질이 많이 들어가 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다 덩어리밖에 없죠. 밑에 밑부분. 이런 층층이 쌓여있는 이런 파편들이라도 우리가 지금 보관해가지고 관리하고 해제할 부분이고 또 우리만 일본 본분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한테도 무한 분출이라는 기본 땅속에 묻힌 이 고든 재산들을 보존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정말 못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뭘 행정을 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쿠오카 총영사관하고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한공화하고 일본 후쿠오카 꼭 하늘길을 빨리 엽시다. 몇 년 전에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도 어쨌든 몇 년 전 됐다가 다시 이제 현실이 됐는데 오기를 했던 분들이 지금 취소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일본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한분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이 분야만큼은 무한을 좀 알려야 되겠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국회에서 전시해야 하는데 배롱경 씨가 그래요. 무한이냐고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양파 그렇게 알아요. 무한분청을 이야기하면 알아야 되는데 양파 하면 알아요. 무한을 이게 따지고 무지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무한분청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앞전에 야마다만 기초에 책을 냈던 것도 정말 제 수건 작업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돈 있으면 개인적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한선 씨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박한선 씨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야마다 만기치로에 관한 것은 후쿠오카 옛날 기자가 나이 먹은 노 기자가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현재 나오크 기자도 많이 갖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자료를 조금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하여튼 여하튼 무한분청이 알려지기를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제가 좀 미흡하지만은 장수를 했습니다.